안녕하세요. 에어클래스 구독자 여러분, 박창희입니다. 자, 오늘 코스피 코스닥 1% 넘는 하락세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이 1.8% 가까이 하락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 코스닥 현재 2,000 종목이 넘게 지금 빠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상승하는 업종과 종목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자, 코스피 30일권 내에서 딱 눈에 들어오는 종목 LG전자, 또 애플 쪽으로 같이 엮였죠. 살펴보게 되면 KB증권에서 LG전자, 이노텍, LG엔솔이 애플 자동차 전략 파트너로 부각이 된다 하는 부분이고요. 애플이 2025년, 6년 애플카 출시하게 되면 핵심 부품 라인업을 보유하고 있는 LG그룹주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신제품 출시 2, 3년 전부터 부품 공급망 구축을 시작한다는 점이 주요 근거다. 하지만 2025, 26 아직까지 매출이 현실화되기까지는 상당히 오래 걸리고요. 그리고 그동안의 경험에서 비추어 보면 애플 쪽이 우리 전략적 파트너가 LG입니다 하고 시인하는 경우는 제가 기대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애플은 신비주의 전략을 항상 추구를 하고 있고요. 그동안 경험을 보면 우리가 누구누구가 우리 전략적 파트너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걸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애플카 기대감이다, 이것 때문에 올라온 거면 일정 부분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블랙 프라이데이에 뭐 많이 팔렸다 영향 나오고 있죠. 미 블랙 프라이데이 소비 기대 판매가 15%, 점포 매출액이 18% 늘었다 나오고 있죠. 그리고 오늘 사이버 먼데이까지 재고 소진 계속해서 일어나겠죠. 즉 소비가 미국에서 살아난다 하는 부분 영향도 같이 LG전자 주가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뭐니 해도 백색가전에서는 세계 최고 경쟁력을 가지고 있죠. 자, 코스닥 볼까요? 딱 눈에 띄는 종목 보이죠? 위메이드. 그렇기 때문에 단순 이런 기대감에 사는 것 자체가 왜 어렵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레몬레인과 비교해서 말씀드렸죠. 결과 확인하고 사도 늦지 않다. 뭐 아니면 도다. 점하 팔지도 못했고 오늘 장 초반 외에는 팔 타이밍 자체가 없었습니다. 17%까지 낙폭을 확대하고 있고 현재 시가가 거의 고가 부분에서 형성이 된 이후에 계속해서 하락세를 크게 키워나가고 있죠. 13분봉 보면 장 초반 조금 반등 나오려다가 바로 밀어버리는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위메이드 보시면요. 잔고율 3.72% 신용잔고가 점 하에 이어서 오늘까지 이래버리면요. 추가적으로 매도를 불러일으킬 수 있어요. 그 부분은 항상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매매 회피성 매물이든 반대매매성 매도가 쏟아져 나오든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고 위메이드 영향으로 다시 한번 게임 쪽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반면 오늘 메타버스 쪽은 상당히 좋은 모습인데 정책적으로 메타버스 윤리 원칙 만든다,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판이 커진다 하는 기대감 나타나면서 올라오는 부분인데 요즘에는 좀 어느 정도 올라오면 챙겨줘야 됩니다. 올라오면 좀 챙겨줘야 돼요. 그리고 레몬레인 오늘 10% 빠지는데요. 같은 내용 다른 결과죠. 1화 방향하기 전에 기대감을 쌓으셨던 분들 결과 확인하고 나서도 살 수 있는 기회는 있었다.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확인하고 사셨어도 생길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죠. 변동성이 워낙 크기 때문에 다수 투자자분들께 더 보내드리기는 어렵지만 결과 확인하고 살 수 있다 하는 부분 체크. 미리 샀었으면 뭐 좋았을 수도 있지만 결과론적으로 보면, 근데 미리 예상을 해가지고 샀던 위메이드는 급락 나와버리고 추가적으로 급락, 레몬레인 급등 이후에도 살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있었죠. 그쵸? 근데 오늘 왜 10% 넘게 빠지냐? 같은 내용 다른 결과. 1화 방향하기 전에는 기대감에 사셨던 분들 추가적으로 좋은 결과에 더 올라갔지만
금, 토, 일 주말 앞두고 금요일날 기대감을 사셨던 분들은 예상했던 좋은 결과에도 불구하고 오늘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타나 버리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는 비슷하게 움직이는 것 같지만 항상 좀 다르게 반복이 돼요. 항상 다르게 반복이 된다는 것. 많은 분들이 예상을 하고 있었고 오늘은 반대의 결과가 나와버리죠. 재벌집 막내 아들 보시면 시청률 14.9% 기록을 해버리죠. 14.9% 기록을 하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 버리고 연일 시청률 최고 기록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좋은 성과를 거뒀음에도 불구하고 차익 실현이 나와버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호재와 악재보다 더 중요한 게 시장의 목소리 반응이라고 말씀드렸고 그 부분을 확인하고 대응을 하자 하는 부분을 항상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메타버스 관련 종목 강한 모습 그리고 위메이드 영향으로 게임주 전반적으로 부진 그리고 지난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드렸다시피 중국 아직까지 풀린 것 아니다 하는 얘기 확실하게 선을 긋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재차 중국 게임 관련해서 기대를 가지려는 찰나에 폭탄 맞아버렸죠. 이에 따른 영향이 지속이 되고 있고요. 2차전지 지난 금요일이어서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이쪽이 좀 더 강하게 올라올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시장을 조금 끌어왔었던 게 2차전지고 코스닥 키맞추기 나타나면 또 강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쪽이 바로 반도체라고 봤기 때문에 그러면서 워렌 버핏도 반도체 저가 매수 들어왔었고 또 외인들을 중심으로 전자닉스 이쪽의 온기가 트리클 다운 이펙트 낙수 효과라고 하죠. IT 소부장 쪽으로 같이 확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이런 부분이 이어지지 못하고 강한 종목 2차 전지가 좀 더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상대적으로 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죠? 나비코도 2.6% 빠지고 있는데 일정 부분 자리는 지키고 있어요. 좀 지켜보면서 살펴볼 거고요. 오늘 장 초반에 저희가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리스크 관리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저가 부분입니다. 계속 빠지고 있죠. 장 초반에 이런 부분 대응을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밀리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어요. 저점이라고 체크를 해놨었던 부분 좀 하향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아 매도가 매도를 부를 수 있겠구나. 기자재 올라오는 거 보고 페어 트레이딩 관점에서 이 부분 체크를 했고요. 올라가려는 모습이 나타나다가 저점 뚫고 내려가는 모습 보고 바로 리스크 관리했습니다.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1억이기 때문에 중공업 같이 리스크 관리했죠. 그쵸? 현대미포조선이 더 많이 빠진 이유 뭘까요? 그동안 현대미포조선이 가장 먼저 턴어라운드 할 것이다. 그리고 MR탱커 쪽 이런 기대감과 함께 상대적으로 강한 면모가 나타났었기 때문에 오늘 추가적으로 더 빠지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두 번째 MR탱커 결국 원유 운반선이죠. 근데 유가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76.2불까지 낙폭을 크게 키워버렸어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서 유가 지금 80불선 어느 정도 저점으로 80불선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났었거든요. 80불에서 80불 후반대까지 올라갔다가 다시 또 빠졌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인데 그걸 뚫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니까 또 하향 이탈하면서 박스 하향 이탈하면서 추가적으로 유가와 연관되어 있는 조선주도 같이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되어버리네요. 자, 시장은 전반적으로 지금은 종목별로 어떤 개별적인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좀 빠르게 대응하는 것 제외하고는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지금 현재 2천 종목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상승하는 종목이 특징이다. 업종이 특징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 말씀드렸고 이런 메타버스 일부 아까 보여드렸던 정책적인 기대감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크게 힘을 못 쓰고 있네요. 2차전지 일부 좀 올라오는 것 그리고 방산 쪽 좀 일부 올라오는 것 제외하고는 사실 크게 힘을 못 쓰고 있습니다. 보시면 이쪽도 방산도 우주항공 정책 모멘텀 전일 윤 대통령이 28일 미래 우주경제 로드맵 발표 정책적인 기대감이기 때문에 올라왔을 때 좀 최근의 흐름을 보면 챙겨줄 수 있을 때 챙겨주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테마, 변동폭 확대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죠. 이쪽도
건설, 뭐 건자재뿐만이 아니라 방산 쪽 이런 쪽과도 항상 같이 연관지어서 같이 왔다 갔다 하는 쪽이죠. 이쪽은 지금 판이 커지고 있고요. 닥사에서는 위믹스 상패, 결정 여파 거기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금 현재 뜨거운 감자 치고받는 모습이 항상 포착이 되고 있고요. 어피트와 닥사 이쪽에 현재 성난 위메이드 뭐 위믹스 홀더나 위메이드 주주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계속 비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쪽은 되게 시끄럽습니다. 농기계 쪽은 꾸준히 강세, 디어 어닝 서프라이즈 이후에 곡물 가격 상승에 따른 농기계 수요, 구매력 확대 계속 커지고 있는 모습. 지난주 금요일에 점검을 해드렸죠. 자, 그런데 오늘 왜 이렇게 시장 전반적으로 빠지냐? 환율로 봐요, 저는. 환율 무려 16원 40전. 그리고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장 초반 대비해서. 12원, 15원, 12원, 13원까지 갔다가 12원, 11원, 12원, 14원, 14원, 15, 16. 계속해서 지금 현재 환율의 상승폭 크게 키워나가고 있죠.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 16원 40전까지 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그동안 지수 받쳐주었던 외인들 중심으로 차익시장 큰 폭으로 나타나 버렸고 양시장 양매도 비차익에서 크게 나왔고 기관도 마찬가지로 따라 파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오늘은 시장 전반적으로 하락하는 모습이고 환이 왜 이렇게 튀었냐? 결국 중국 제로 코로나 최대 위기 3년간 누적된 피로감 폭발 신규 감염자는 연일 최다치 경신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적인 트렌드가 어느 정도 집단 방역 이거는 막을 수 없다. 집단 방역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감기처럼 넘어가야 되는데 제로 코로나로 틀어 막았죠. 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시진핑 퇴진 시위까지도 연결이 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면서 지금 이머징 마켓 통화 흔들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고 마찬가지로 환율 큰 폭으로 튀어버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인들 팔고 시장 좀 힘을 잃어가는 모습이 포착이 되죠.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날 PCE 가격지표 물가지표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퍼스널 컨슈머 익스펜디처 개인 소비 지출 결과 나오게 되면 12월 14일날 물론 CPI 발표도 있겠지만 그때 이제 FMC 경계감도 같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관망 심리도 한몫을 하고 있습니다. 즉 오늘은요 이 환율 움직임에 따라서 시장 또 낙폭을 크게 키우던지 어느 정도 하락폭을 좀 일정 부분 되돌리던지 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시장과 일정 부분 거리두기 하면서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주 어느 정도 급등 급락 나오는 가운데 코스닥을 기준으로 강보합권 마무리를 지었거든요. 0.2에서 0.3 정도 코스닥 일주일간 보게 되면 올라왔죠. 하지만 오늘 추가적으로 흔들리는 모습 포착이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시장 다시 한번 예의주시하면서 시장 바라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닥 다시 한번 또 저점 테스트 진행이 될지 여부 해봐야겠죠. 추세선 지지 여부 거래소 코스닥 마찬가지로 박스권 상단 돌파 이후에 고점 매물대 소화하는 과정에서 저점 깨지는지 여부 712, 710선 하회하는지 여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 이번 주 초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 확인하면서 시장 차분하게 좀 지켜보고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리메이드는 매도가 매도를 부르는 악순환 놓여 있다는 부분.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싸다고 사기에는 지금은 좀 아닌 것 같아요. 리메이드. 말씀드렸죠? 시장 장과 큰 폭으로 털리는 모습이 나타나야 됩니다. 또. 자, 시장 쭉 점검을 해드렸고요. 올려주신 질문들 중심으로 바로 답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미포조선 같은 파업 이슈에도 더 약한 이유 결국 유가 그리고 상대적 강세 턴어라운드 시점 빠를 것이다 하는 부분 같이 나타났었던 부분이고요. 그죠? 대저양은 미리 맞았었고 파업 이슈 한국조선의 양 미포조선 빠지면서 같이 빠지고 현대중공업도 같이 따라서 빠져버리고 하는 영향 나오고 있고 모듈러 주택 결국 이쪽은 뭐 금강공업을 비롯해 SY 패널이나 뭐 관련된 종목들이 테마성으로 내연 관련 테마로 움직였죠. SY나 금강이나
뭐지? 금강공업. 테마주 이런 부분 튀는 부분은 테마는 테마스럽게 대장주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수급이 쏠리는 부분이 이런 쪽이기 때문에. 삼목 에스폼 좋은 종목이에요. 분명히 좋은 종목은 맞는데 같이 따라가는 종목은 맞는데 이쪽은 실적이 들쭉날쭉 하거든요, 사실. 그리고 지금 업황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에요. 거푸집이나 이런 쪽이 기초 공사할 때 텁하게 하고 나서 거푸집 만들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초기에 이렇게 잡히는데 건설 경기가 좋을 때는 가장 먼저 이런 뭐 골재료라든지 아니면 뭐 이런 거푸집이나 아니면 콘크리트 파일 뭐 이런 쪽이 가장 먼저 움직이거든요. 근데 썩 좋은 편은 아니고요. 실적 변동폭이 상당히 큰 편입니다. 보시면 1800억대, 1400억, 1100억 안 좋았다가 작년에 2000억대 올라왔고 순익도 400억 기록했다가 7억까지 갔다가 300억 갔다가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최근에 좀 이런 부분이 테마성으로 이슈를 받으면서 거래량은 좀 늘어나는 모습 좀 포착이 되는데 평상시에는 거래량 그렇게 많은 종목은 아니에요. 보시면 평상시 거래량 없을 때는 뭐 5만 주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급에 크게 좌우되는 종목이고 물론 싼 부분은 맞아요. 0.4배 PBR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장가 대비해서 저평가되어 있거나 한 부분도 맞고 최근에 이익 자체가 또 큰 폭으로 늘어난 부분도 많습니다. 약 거의 한 300억 정도 벌어들인 부분이 있고 반기만에 연율화 시켜보게 되면 최소 뭐 한 500억 이상 감안을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시총 3천억은 싸게 보일 수 있는 거죠. 다만 최근에 올라오는 건 어느 정도 테마적인 영향 상당히 컸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2분기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 계속 빠졌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최근에 지수 올라오면서 그리고 또 최근에 이런 모듈러 주택 관련해서 같이 올라오고 있는데 회사는 참 좋고요. 좋고 실적 변동성이 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좋은 실적 성과 보이고 있는 것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테마 만약에 모듈러 주택 이쪽으로 볼 거면 금강공업이라든지 SY 뭐 이런 쪽 1차적으로 먼저 보셔야 됩니다. SY 대장 금강 따라가고 삼목에스폼 이런 쪽인데 이쪽이 만약에 크게 떨어지잖아요. 그럼 삼목에스폼도 같이 빠질 수 있습니다. 실적과 무관하게. 그렇기 때문에 테마로 보려면 아예 테마성으로 SY나 삼목에스폼을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수급이 쏠리는 쪽으로 만약에 내가 매매에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쪽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삼목에스폼 아예 이쪽은 같이 투자로 아예 길게 끌고 가볼게 하는 분들이라면 삼목에스폼도 같이 투자 관점에서 좀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쪽은 실적도 좋으면서 테마도 붙어 이런 것들이 올라주면 땡큐 올라주면 어느 정도 차익 실현하면서 이렇게 팔아갈 수는 있지만 단순히 테마를 보고 실적주를 접근하는 것 자체는 전 지금까지 항상 좋은 결과 별로 못 봤거든요. 테마는 테마주스럽게 테마는 대장주 매매하는 게 왜 거기서 나오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테마라는 것 자체가 시장에서 관심이 높아지고 수급이 쏠리고 그러면 수급이 쏠리는 대장주 위주로 매매하는 게 낫지 실적도 좋으면서 테마주야 이런 것들은 가지고 있으신 분들의 영역이에요. 테마로서 좀 올라오면 그때 팔아주고 다시 떨어지면 다시 채워주고 하는 형태로 좀 매매하시는 게 좀 더 좋아 보입니다. 태양광 이제는 풍력 쪽 풍력 수소 좀 더 봐야 된다는 목소리. 태양광 쪽이 실적이 먼저 나왔고요. 그동안에 실적이 먼저 항상 좋게 나왔었고요. 하나솔루션, 현대 NI솔루션. 최근에는 그 신재생 쪽에서도 풍력 쪽 올라오고 있고 CS 윈드가 최근에 좋은 수주 성과 거뒀죠. 그러면서 이제 내연과 관련되어서 수소 쪽 같이 올라오고 있죠. 그리고 S오일도 관련 화학업체이기 때문에 납사 분해 과정에서 여기서 나오게 되는 포생 수소 이런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이런 뭐 성장 수소라고 할 수 있는 블루 수소 뭐 이런 쪽까지 넘어가는 뭐 사업 진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뭐 포스코도 마찬가지죠. 철강이라든지 화학업체들 거기서 나오는 부분 포생 수소 이용하는 부분인데 S오일은 1차적으로 지금 유가 떨어진 거 이 부분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됩니다. 오늘 3.65% 빠져버리죠. 앞서 유가 빠지는 부분을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에 따라서 조선주 같이 밀리는 부분 나오기 때문에 S오일은 지금은 매매에 적합한 타이밍이 아닌 것 같고요. 수소 관련주로 볼 거면 최근에 많이 올랐었던 테마 이런 쪽을 보시는 게 좋습니다. 뭐 두산 피얼셀이라든지 최근에 뭐 평화산업, 평화전공 뭐 이런 종목이라든지 평화홀딩스라든지 이런 쪽이 먼저 움직여요. 오만 피얼셀.
뭐 이런 종목이나 SO일은 차라리 유가 관련주 좀 더 그쪽에 따른 주가 흐름이 더 크게 나오기 때문에 수소 관련주로 SO일 접근하는 거 아니라고 보고 있고요. 태양광에서 폭력 이쪽이 결국 돌아가면서 올라갈 거라고 봅니다. 흐름 타면. 근데 최근에는 조정 나오는 국면 속에서 조금 상대적으로 좀 올라왔었던 종목들의 차익 실현이 가파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이 빠진다고 오늘 빠진다고 바로 사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수소는 항상 변동성이 워낙 크게 나와가지고요. 당장 실적이 안 나오잖아 이쪽은. 썩 선호하는 섹터는 아니에요. 실적 나오는 쪽이기 때문에 하나솔루션과 현대 NI 솔루션을 우리가 픽을 했었잖아요. 그리고 좋은 성과가 나왔었고 이 친구들 이외에 풍력 쪽 올라오고 수소 쪽 올라온다. 그러면서 최근에 네온과 함께 이제 수소 쪽이 좀 더 부각을 받았는데 결국 이런 쪽은 순환면에 나올 수 있겠지만 결국 숫자 나오는 쪽 IRA 법안의 실질적 수혜에 나올 수 있는 태양광 그리고 그 다음에 CS 윈드 같은 이런 풍력 이런 쪽이 저는 좀 더 유리해 보입니다. 수소보다는. CS 윈드도 좋은 모습 나오고 있고 50주 신고가 당신은 하고 있죠. 그리고 보시면 대규모 폴란드형 윈드타워 이런 부분도 나왔었고 257억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죠. 베스타스죠. 686억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이런 쪽이 좀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 수소보다는 태양광 폭력 쪽이. 제 개인적인 생각 이런 부분도 같이 말씀을 드렸고요. 자, 시장은 환율에 따라서 출렁이는 모습이 포착이 될 거예요. 16원 30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장 초반 시작하자마자 리스크 관리했고 미포중공업 그때보다 훨씬 더 빠졌고 차분하게 시장 바라보는 가운데 오늘 오후장도 좀 예의주시하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빠졌다고 사는 건 아니고 확인하고 결정을 하는 것 다시 한번 리메이드 바라보면서 느끼게 되네요. 그리고 같은 내용이지만 다른 결과 나타나는 게 레몬레인 결국 시장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계기가 되네요. 자, 시장 관련 내용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오후장도 기운 내시고요. 파이팅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파이팅입니다.